안녕하세요. 더 스크린의 영화 도슨트 프로젝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KTNG 상상마당 3층 전시장에 마련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오리지널 전시 영원히 된 기억 도슨트 프로젝트를 함께할 박혜은 편집장입니다. 전시의 작품 소개와 영화의 음성 해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 등장한 원화 7점을 전시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초상화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그중 첫 번째 초상화의 키워드는 분절입니다. 화가 마리안느는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의 결혼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프랑스의 작은 섬에 옵니다. 초상화 모델을 거부하는 엘로이즈 때문에 마리안느는 산책 친구로 위장하고 틈틈이 그녀를 관찰해 초상화를 완성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작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리안느는 마치 정물화를 그리듯 엘로이즈를 그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훔쳐본 엘로이즈의 이미지 조각을 기억하고 각 조각을 기술적으로 이어붙이면 한 인물이 완성될 거라고 여겼던 거죠. 엘로이즈를 한 사람이 아닌 초상화의 피사체로 분절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서 파도를 느끼던 엘로이즈의 손은 결혼 초상화 속 정숙한 여인의 손으로 둔갑합니다. 마리안느의 첫 번째 초상화는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지만 관습적이고 전형적이죠. 첫 초상화가 완성되자 마리안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엘로이즈는 초상화의 주인이자 모델로서 마리안느가 그린 자신을 직접 확인하죠. 마리안느는 약간 우쭐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마리안느는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C'est moi? Oui. Vous me voyez comme ça? 엘로이즈가 없는 공허한 초상화. Que cela ne soit pas proche de moi, c'est quelque chose que je peux comprendre. Mais que cela ne soit pas proche de vous, voilà qui est triste. Qu'en savez-vous? Si c'est proche de moi. Je ne vous savais pas critique d'art. Je ne vous savais pas peintre. 모델의 정체성을 담지도 못하고 화가의 개성조차 드러나지 않은 빤한 초상화라는 걸 엘로이즈는 날카롭게 평가합니다. 사실 마리안느도 알고 있죠. 초상화 속 엘로이즈의 얼굴은 분명 그녀의 눈, 코, 입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그저 어디서 본 듯한 귀족 아가씨의 얼굴이라는 것. 화가로서 마리안느는 자책과 부끄러움으로 그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Attrapez votre main. Dans l'autre sens. Ça. Regardez-moi. 이제 마리안느와 엘로이즈는 모델과 화가로서 마주하고 두 번째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안느는 이제야 정식으로 엘로이즈의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장 엘로이즈다운 포즈와 표정을 찾아내죠. 하지만 딱 하나, 마리안느는 아직 엘로이즈의 웃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Je n'arrive pas à vous faire sourire. C'est comme si j'avais l'impression de le faire et qu'il disparaissait.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의 아주 옅은 미소를 보여줍니다. Je ne voulais pas vous blesser. Vous ne m'avez pas blessé. Si, je le vois. Quand vous êtes ému, vous faites comme ça avec votre main.
Vraiment. Oui. Et quand vous êtes embarrassé, vous mordez vos lèvres. Et quand vous êtes agacé, vous ne sciez pas. Vous savez tout. Pardonnez-moi, je n'aimerais pas être à votre place. Mais nous sommes à la même place. Exactement à la même place. Venez ici. Venez. Approchez-vous. Regardez. Si vous me regardez, qui je regarde moi? Quand vous ne savez pas quoi dire, vous baissez la tête et vous touchez votre front. Quand vous perdez le contrôle, vous haussez les sourcils. Et quand vous êtes troublé, vous respirez par la bouche. 두 여성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때, 또 동등하게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를 웃게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죠. 엘로이즈의 존재감과 생기가 표현된 두 번째 초상화의 키워드는 마주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상화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흐른 후 마리안느는 한 미술 전시회에서 엘로이즈의 초상과 마주합니다. 그녀 옆에 수줍어하는 아이는 낯설지만 정면을 쏘아보는 눈, 단단한 인매는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로이즈의 손은 28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죠. 이번 전시에선 마리안느의 자화상이 디지털 프린트본으로 전시되었습니다. 마리안느가 자화상을 그려준 책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로 서기 8년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의 서사시 모음집입니다. 작가 오비디우스는 어울리는 결혼을 원한다면 대등한 사람과 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죠. 셀린 시아마 감독은 영화 속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치밀한 복선을 깔아둡니다. 마리안느 자화상 옆으로 시선을 옮기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디지털 프린트가 눈에 띕니다. 구름으로 가득한 밤하늘, 밝은 달빛 아래 홀로 광야에 선 여인의 치맛단에 불꽃이 피어오르는 아주 기묘한 그림. 영화의 문을 여는 것도 이 그림이죠. Qui a mis là ce tableau? Je l'ai trouvé dans la remise. Il ne fallait pas. Non. C'est vous qui l'avez peint? Oui. Il y a longtemps. Quel en est le titre? Portrait de la jeune fille en feu. 흑가가 격앙되는 사이 엘로이즈의 치맛단에 불꽃이 옮겨 붙습니다. 마음에서 피어난 불꽃이 몸으로 옮겨 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엘로이즈는 마리안느를 바라봅니다. 불을 보고서도 놀라지도 끄려고 하지도 않죠. 엘로이즈의 불꽃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술 작품으로 기록됩니다.
이 영화에서 마리안느가 그린 모든 그림은 화가 엘렌 델마르의 유화 작품입니다. 엘렌 델마르는 밀라노에서 수학한 고전 기법의 유화로 현대적인 작품 활동을 해온 아티스트입니다. 엘렌 델마르의 작품은 여성의 눈과 얼굴을 덧칠하거나 지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의 첫 초상화에서 얼굴을 지우는 장면이 떠오르죠. 델마르는 이런 특징에 대해 흔히 영혼의 창이라 불리는 눈과 얼굴은 지워지거나 가려져 다른 사람은 절대 닿을 수 없는 내면으로 향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델마르는 여성적이라 여겨지는 꽃과 파스텔톤의 색감을 의미 있고 강력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셀린 시아마 감독은 단지 그림뿐 아니라 화가 엘렌 델마르의 작품 세계를 영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그리는 모든 장면은 실제 엘렌 델마르가 그림 그리는 손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초상화 2점, 잠든 엘로이즈의 얼굴을 몰래 그리는 스케치 영상, 엘로이즈의 권유로 소피의 임신 중단 시술을 재현해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 등이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다양한 작가의 아트워크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귀여움을 독차지한 타오르는 펭귄의 초상을 비롯해 영화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색깔로 표현한 아트워크가 영화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영화 전체가 수만 장의 초상화와 풍경화, 정물화를 연결시킨 것처럼 미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죠. 이 영화를 접한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는 다양한 아트웍을 완성해 SNS에 공유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전시 한켠에는 방문객들의 출석 인증 마크가 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스탬프도 눈길을 끕니다. 이 전시를 기억하고 싶은 방문객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굿즈 판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렌티큘러 엽서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성냥이 방문객의 지름신에 불을 붙인 듯합니다. 굿즈 테이블에는 프랑스 전시의 브로슈어와 잠든 엘로이즈의 초상 스케치 원화도 눈에 띕니다. 2019년 9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프랑스 개봉을 기념해 파리의 갤러리 조셉에서 열린 원화 전시회를 소개하는 전단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굿즈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신화의 재해석이죠. 이 신화는 수많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여러 편의 명화로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림에서 이야기의 주체는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러나 마리안느의 그림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순간 에우리디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비록 몸은 헤어져 있어도 그 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약속. 마리안느가 그린 에우리디케의 얼굴은 슬퍼 보이지만 이 결말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죠. 그리고 마리안느는 자신의 그림 속 오르페우스처럼 푸른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의 드레스와 의상입니다. 셀린 시아마 감독은 도르테 기로 의상 감독과 함께 영화 속 의복을 모두 직접 제작했습니다. 마리안느의 평상복인 붉은 드레스와 갈색 코트, 마리안느의 코르셋과 바람을 막아주는 얼굴 가림천, 엘로이즈가 초상화를 위해 입는 초록색 드레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상은 프랑스 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 최초 전시입니다. 18세기 여성 의복을 충실히 재현하는 동시에 주머니 등을 활용해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죠. 엘로이즈의 초록 드레스 역시 의미가 각별합니다. 엘로이즈의 결혼 초상화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초록 드레스는 영화 속 세 여인을 차례로 거쳐갑니다. 정략 결혼을 원치 않던 엘로이즈가 고집스럽게 수녀원에서 입던 남색 드레스만 입고 다니는 바람에 몰래 초상화를 완성해야 하는 마리안느는 주인 없는 드레스를 직접 입고 상상 속 엘로이즈의 포즈를 취해봅니다.
거울 속 얼굴 없는 마리안느의 초록 드레스는 정체성과 존재감을 훼손당한 여성을 의미하죠. 만족할 수 없었던 마리안느는 초록 드레스의 새로운 모델을 찾습니다. 드레스가 갑갑하기만 한 소피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록 드레스를 입은 엘로이즈가 등장합니다. 마리안느에게 마음을 연 엘로이즈의 초록 드레스는 마치 봄의 새싹처럼 그녀의 생기를 더해주죠. 마리안느가 작업복 삼아 입었던 느슨한 코르셋은 영화 속 합시코드 연주 장면에서 입었던 의상입니다. 이 영화에 흘러나오는 3번의 음악 중 합시코드 연주 장면이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Qu'est-ce que c'est? C'est un morceau que j'aime. 마리안느의 선택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1725년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4개, 그 중에서도 여름이죠. 마리안느는 마치 앞으로 두 사람의 폭풍 같은 사랑을 예견하듯 여름의 격정을 설명하죠. Ça raconte l'histoire d'un orage qui monte. Et des insectes qui le sentent. Qui s'agite. Et la tempête qui éclate. 감독은 엔딩 장면의 시나리오를 아델 에넬에게 직접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는 얼굴. 놀라움, 뛰는 심장, 기다림, 슬픔, 집중, 뺨의 홍조, 점점 깊어지는 숨. 그리고 셀린 시아마 감독은 아델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끝내주세요. Portrait de la jeune fille en feu.